개발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 나왔습니다. 기반설 연동제. 예, 어느 지역이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그 지역에 기반실이 없으면 그 자체가 난개발이잖아요. 그래서 기반시설의 용량의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가 연동제입니다. 개발행위와 기반시설이 같이 움직여라 이 말이죠. 이 연동제도로 두 가지가 있어요. 예,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분담구역 이렇게 나오집니다. 그럼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말 그대로 개발 밀도가 높으니까 관리 들어가겠다 이 말이죠. 자, 의보입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나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그러면 여기는 이미 개발된 지역일까요? 아니면 개발될 지역일까요? 개발된 지역이에요.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구도심 지역에서 자꾸 추가적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어디 지역이 살기 좋은 동네다 그러면 교육 환경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교통 좋고 뭐 그러면 살기 좋은 동네다 그러면 막 개발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꾸 추가적 개발이 이루어지면 인구가 유입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될 것이고 근데 문제는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지만 문제는 뭐예요?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에요. 그럼 곤란한 지역이면 계속 개발이 허가해주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난리 나겠죠? 곤란한 지역인데 자꾸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지역은 규제를 해야겠어요? 완화해야겠어요? 규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곤란한 지역의 거음표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다. 그러니까 개발 밀도가 높으니까 규제하기 위해서 지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거음표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한다 그러면 안 되고 거음표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이 어디에다가 누가 지정하느냐?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도 누가 지정해요? 무조건 우리는 개발행위 지금 파트 배우고 있으니까 개발행위 허가권자만 나와요.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누구예요? 6명이잖아요. 6명. 관할구역의 장이. 아까 성장관리계획구역도 개발행위 허가권자 지정했고 개발밀도 관리구역도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특도, 시장부서가 지정합니다. 근데 어느 지역에다 지정해요? 제가 아까 개발된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어느 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 아까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반대로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에서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지만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 지정해라. 그래서 그런 정리를 딱 합니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다. 녹지적 아니에요. 녹지적에다가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수 있다든지 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돼요.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 3번 지정기준입니다. 이런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지정기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누가 정하라고요? 기준 나왔잖아요. 기준 나오면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기준 나오면 국장이 정한다. 그래서 국장이 기준 제시해 주셨어요. 야, 관할구역의 장아, 개발밀도 관리구역 이러이러한 지역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라. 그래서 지정 기준 제시하고 있는데 박스의 기준 보니까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다음의 지역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 그러면 여기서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기반시설이란 종류 어떤 게 있어요? 기반시설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기반 설치가 곤란한 기반시설이란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죠. 이런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지정해라. 그래서 진하게 표시된 게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죠. 학교 설치 곤란한.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예, 첫 번째, 당해 지역의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 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에는 원래 도로 상황도 안 좋고 차량 통행 현저히 지체되는데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에 있는 도로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면 지정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당해 지역의 도로율이 용도적별 도로율의 20% 이상 미달한데 똑같은 상업적인데 쪽에 우리 용도 지역마다 도로율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상업적에서는 도로를 몇 % 이상 도로를 확보해야 돼요. 주거적 얼마를 확보하라. 그런데 이런 용도적별 도로율의 저 지역에 있는 상업적 도로율보다 이 지역의 상업적인 도로율이 안 그래도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20% 미달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미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도로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계속 개발이 허가해 줘버리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지정해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도 향후 2년 이내 수도 수요량이 증가해서요. 당해 지역에
수도시설의 설치 용량을 초과할 거 예상됩니다. 예상되는데 어때요? 위에 도로 수도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면 지정해야 된다. 또 네 번째도 향후 2년 이내 하수 발생량이 증가해서 하수 시설의 설치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수 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면 지정해야 된다. 그리고 또 향후 2년 이내 학생 수가 증가해서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학교 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면 지정해야 된다. 이런 기준을 국장이 제시해주고 있죠.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지정 기준과 관련해서 나오는 숫자들 보니까 다 얼마예요? 2년 20, 2년 20, 20, 20, 20. 그죠? 2년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기준 나왔는데 3년이 보였다 그러면 3년이 답이겠잖아요. 30이 나왔다 그러면 30이 답이겠죠? 설치가 곤란한 점. 위에 2년 20 금입니다. 국장, 기준은 국장이고 나오는 숫자는 2년 20이다. 그리고 다 공통점 곤란한 경우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 절차입니다. 보면 이런 지역의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우리 관할구역의 장이 지정하죠. 근데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구상품이에요. 2003년도에 국도계획법이 만들어졌을 때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했어, 대충. 제가 지정 앞에 항상 뭐 있다고 했어요? 심의. 그래서 심의하고 그냥 지정하고 지정했으면 고시해라. 뭐 이렇게. 참 성의 없죠? 성의 없어. 심의하고 지정하고 고시해라. 성의 없어. 그럼 여기는 뭐가 없어요? 주민의 의견 청취도 없네. 좀 성의가 없어. 그냥 심의, 지정, 고시. 심의, 지정, 고시. 그러면 심의는 어디하고 심의하겠어요? 우리 6명이 지정권자니까 당연히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겠죠. 그러면 심의 내용이 뭡니까? 지방도시계획위에서는 뭐 심의하라고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명칭,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범위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건폐 용적률 강화한다고 그랬잖아요. 건폐 용적률 강화 범위를 심의한다는 이야기예요. 심의하고 그리고 지정했고 지정했으면 지정됐다라고 공보에 고시하고 6명이 지정권자니까 고시도 당연히 공보에다 할 거 아니에요. 관보에다 한 게 아니라 공보에 고시하고 심의 지정고시 꼭 기억할 것. 무엇은 없다고요? 주민의 의견 청취는 없다. 아까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신상이라 다 있었는데 그죠? 의견 청취, 지방의견 청취 막 협의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여기는 심의 지정고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효과입니다. 자, 개발밀도관리구역이 지정되면 어떤 효과 발생해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아까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법의 시행령에서는 건폐율 용적률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강화하는데 시행령에서는 지금 현재 건폐율 강화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용적률 강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 그러면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 몇 % 이하에서 강화할 수 있다고요? 50% 이하에서. 그러면 원래 주거적의 용적률이 200%였어요. 200%란 말은 대지 면적의 2배를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지을 수 있는 총 연면적은 2배를 지을 수 있는데 너무 개발밀도가 높으니까 규제를 하기 위해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했어요. 그러면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그 용적률의 50% 이하에서 강화시키면 200%였던 지역이 몇 %로 다운된다는 건가? 100%. 그러면 2배 지을 수 있는 공간 지역이 1배밖에 못 짓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공간적 가치를 이용을 못하니까 여러분은 개발행위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수단은 용적률 최대한도 50% 이하에서 강화한다. 여기를 건폐율 최대한도 50% 이하에서 강화한다 그러면 안 돼요. 용적률 최대한도 50% 이하에서 강화한다. 이런 내용들 기억합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기 있는 의, 지정권자, 지정대상적, 기준, 절차, 효과 요거밖에 안 돼.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시험에는 그렇게 자주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오른쪽에 있는 기반시설 부담 구역과 같이 섞어서 문제를 같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개발밀도관리구역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